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이야기입니다. 노무이야기 오늘 영상의 주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시기 그리고 구비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는 극히 제한됐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제가 7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7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요. 또 이 사유에 따라서 시기, 신청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구비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근로자가, 노동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거를 사업주가 확인을 하고 그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이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구비 서류는 내가 주택이 없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구입했다는 그런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신청하는 시기는 주택을 체결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나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게 두 번째 사유입니다. 당연히 내가 무주택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그 다음에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노동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청 시기는요,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예정된 때 혹은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서류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그 다음에 장기요양 확인서, 그 다음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부양가족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노동자 본인 혹은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라고 했는데, 이 부양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노동자 혹은 그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자, 다음은 네 번째고요. 네 번째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노동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파산 선고를. 자,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자, 요때는 당연히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다면 이제 중간정산이 안 된다. 그리고 구비 서류는 법원에 파산 선고문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때 신청 시기는 마찬가지로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효력이 종료되었다면 중간정산은 불가하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구비 서류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절차 변제인가 확인 증명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라는 게 뭐냐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그 근로를 시킬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내가 근로를 더 기간을 늘려서 더 하는 대신에 임금이 좀 줄어들겠죠. 이게 점점 줄어들게. 그래서 이걸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데, 자,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하는 시기는요, 임금 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그때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비 서류는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임금 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들어오면 되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그 이후에 3개월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자, 구비 서류는요, 물적 피해에 대한 구비 서류는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 조사 확인 자료가 들어오면 되고요. 인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피해 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 조사 확인 자료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개인 인적 피해니까 입원 사실 확인서, 뭐 사망, 실종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일곱 번째는요,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자, 제가 지금 7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거는 정리를 이렇게 해서 밑에 설명에다가도 좀 추가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요, 노동자 혹은 노동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반드시 입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통원치료라든가 이런 뭐 약물치료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6개월의 요양을 요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파산 신고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동자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면 가능하다. 임금 피크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수준의 물적인, 인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 노동자한테 퇴직금 중간정산을 임의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해당 사유가 해당이 되면 그 사유에 따른 서류와 구비 서류와 그 다음에 신청 시기를 맞춰 가지고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그거를 확인하고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게 되고요. 그 지급한 거에 대한
뭐 영수증이라든가 지급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구비를 잘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이런 퇴직금 문제가 가장 또 사업주와 노동자 간에 가장 이 민감한 금액이 오고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퇴사 후에도 또 임금 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페이스북 그 노무 이야기 페이스북을 제가 개설을 해서 밑에 이제 설명에다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쪽에 들어오시면 제가 뭐 이런 자료들이라든가 가끔 오는 뭐 공문이라든가 보도 자료 같은 것들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노무 Q&A 채널을 또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처럼 이렇게 좀 어떤 테마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짧게 질문에 대해서 이게 글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은 잘 작성이 안 되고 좀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2분 내외 정도의 그런 질문과 답변 영상을 또 제가 추가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요 밑에 설명에다가 제가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 노무 이야기 페이스북 채널과 그다음 노무 Q&A 채널 같은 것들을 링크를 이렇게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에 들어오셔서 참고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표의 노무 이야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